네,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면서 궁금해하셨을 뉴스입니다. 한박산으로 도주했다던 살해 용의자가 충청도에서 발견이 됐는데 검거 과정에서 스스로 자해를 해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이 살해 용의자가 검거됐던 충청도의 한 택시 안을 저희들이 한번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택시 안에서 경찰이 이 택시를 특정했고 이 안에 동탄 남녀 살해 용의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곽상민 42살 경찰이 어제 오후에 공개 수배로 전환을 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충청도에 있는 이 택시 충남 부여 사비문 근처에 있는 이 택시 안에 곽상민이 탑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현장에 잘 출동을 해서 검거를 했지만 택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스스로 자해를 해서 이 택시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경찰의 검거 과정에서의 이 경찰 대응이 현재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개 수배로 전환한 곽상민이 어떻게 충남 부여까지 도망갈 수 있었던 걸까요? 한박산을 수색할 당시 이미 곽상민은 그곳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셈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저희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동탄 원룸 살해 용의자 곽상민 검거 중 자해 사망. 어제 저녁 7시쯤에 천안역 부근에서 용의자 곽상민이 택시에 탑승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 택시 기사가 평소 뉴스와 언론을 잘 보신 분 같아요. 한눈에 용의자를 알아본 거예요. 곽상민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택시를 이용하라 라면서 센스 있게 승차를 거부한 후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 택시 기사의 기지와 어떤 안목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용의자를 태운 그 앞에 있는 택시죠. 택시 기사와 연락을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라고 주문하며 손님의 목적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택시 기사가 곽상민을 태운 채로 손님이 전주시로 가달라고 했다라고 경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의자의 연고지, 그러니까 곽상민의 연고지와 일치했다. 곽상민이 맞구나. 경찰은 즉각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저녁 8시 30분경 부여 사비문 근처에서 해당 택시를 발견했고 순찰차 2대로 일단 택시의 앞뒤를 가로막는데 문제는 용의자가 문을 잠그고 저항을 했고 택시 기사는 운전석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경찰이 유리창을 깨고 진압을 하려 시도했지만 용의자가 흉기로 10여 곳을 자해했고 결국 8시 50분쯤 병원에 이송했으나 과다 출혈로 동탄 살인사건의 용의자 곽상민은 사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검사 출신의 또 조홍천 의원을 모셨는데 조홍천 의원님, 지금 가장 논란은 이틀 3일간 사실은 한박산 인근의 주민분들이 특히 공포에 떨었는데 발견된 곳이 지금 충남 차비산 부여의 근처예요. 사비문 근처에서 발견. 그러니까 경찰이 수색하고 있었을 당시에 이미 곽상민이 빠져나왔다는 것인데 그건 차치하더라도 경찰의 대응이 현재 논란입니다. 올바른 검거 과정이었는가, 대응이었는가 어떻게 보세요? 한박산을 쓸데없이 며칠 더 수색하지 않고 여기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곧장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한 거는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기사가 천안에서 그 승차를 시도하는 곽상민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역시 우리나라 경찰의 검문 시스템은 문제가 많습니다. 경찰의 검문 시스템은 구멍이 많다. 예. 용인에서 천안 갈 때까지 몰랐다는 거. 예. 이번에도 밝혀졌고요. 그렇죠. 그 신고한 택시 기사가 없었으면은 이렇게까지 빨리 해결이 끝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근데 다만 아쉽다는 거는 곽상민이 사람을 2명을 난자해가지고 한 명은 사망을 하고 한 명은 지금 중상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인물일 것이고 또 흉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좁은 택시 안에서 만약에 경찰이 포위를 하고 나와라라고 했을 때 순순히 문 열어주고 나올 것인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다고 보고요. 경찰이 미리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을 했어야 했다. 예. 예. 문고리 잠그고 자기를 자해하거나 혹은 택시 기사에게 흉기를 대고 인지를 삼을 수도 있는 인지를 거고. 삼을 수 예. 있는 거고 그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빨리 문을 부수고 뜯어내고 할 수 있는 뭐 햄머라든가 그 속칭 빠루 같은 그런 것들까지도 들고 가서 예. 현장에서 보고 안 나올 것 같다 하는 순간 즉시 문을 따고 신병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일선에서 이제 검사하시면서 경찰이랑 수사 지휘하셨을 때 이럴 가능성이 있을 때는 미리 앞서 말씀하셨던 뭐 노루목, 발톱, 뽀비, 속칭 빠루 같은 연장을 챙겨서 검거해라라 뭐 이런 지시를 검사가 하셨죠? 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 긴급 상황에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죠. 예. 다만 검사가 하는 거는 나중에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었느냐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예. 박정화 대변인 어제 사실은 경찰이 잘했던 것 한 가지랑 아쉬운 것 한 가지인데 공개 수사로 빨리 전환한 것은 지금 조응천 의원님이 또 잘했다라고 했는데 아쉬운 게 바로 이거예요.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실 곽상민이 옆에 타 있었는데 목적지가 어디인지 자연스럽게 물어보라라고 한 게 지금 과연 적절한 조치였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범인 곽상민이 타고 있던 택시 말고 이전에 처음에 시도했던 택시 기사는 그 짧은 순간에 당황한 순간에도 기지를 발휘해서 지금 앞에 있는 차를 타라고 하면서 기지를 발휘해서 그 차를 태우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사나 범인 검거에 아주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은 어떻게 됐냐면 그 범인 곽상민이 타고 있는 차에 그 기사분한테 전화를 해서 뭐 가령 몇 호 기사죠. 지금 전주로 가는 거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거 아니에요. 그 예. 좁은 차 안에서 그 범인 곽상민은 흉기를 들고 있었고 기사 아저씨는 운전하고 만약에 곽상민이 이게 경찰에서 온 전화였다. 그리고 이게 나를 추적하는구나. 내가 노출이 됐구나라고 인식이 됐다면 택시기사는 바로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뭐 그 택시기사한테 위해를 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경찰이 포위를 했을 때 네. 인질 사건이 또 새로 발생할 수도 있었던 이런 아쉬움이 아쉬운 대목이 있거든요. 그 전에도 보면은 경찰이 그 뭐 버스 안에서 성추행 사건 신고를 받고 올라가서 혹시 신고한 사람 있어요?라고 굉장히 어설픈 대응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돌직구에서도 다루었는데 커터칼을 들고 난동을 부렸던 사건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찰의 대응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우리 조 의원님은 공개수계 이제 수사 전환 빨리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점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곽상민이 2개 밤을 지금 지납니다. 두 밤을 지나면서 이후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나서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바로 검거가 됐잖아요. 그것도 택시기사의 제보를 통해서 예. 그랬다면 좀 더 일찍 공개수사로 전환을 했다면 용인 인근에서나 아니면 좀 더 일찍 그렇죠. 노출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경찰도 다음에 혹시 뭐 불가피하게 이런 사건이 또 생기면 좀 검토를 잘하고 판단을 좀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